노후 생활비 300과 500 차이, 이 구간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200만 원 차이가 그렇게 큰가? 현역으로 일할 때는 월 200만 원 차이가 체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있고 보너스가 있고 앞으로 더 벌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벌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돈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300이면 살지 않겠어? 혹은 그래도 500은 있어야 여유 있지.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살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단순히 300이냐 500이냐가 아니라 그 사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삶의 질, 마음의 안정, 선택의 자유가 확연히 갈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감 가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300만 원 구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선택은 줄어든다. 월 300만 원으로도 분명 생활은 가능합니다. 특히 집이 있고 부채가 없고 자녀가 독립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다만 이 구간의 특징은 계획된 생활이 된다는 점입니다. 외식은 횟수를 정해야 하고 여행은 연 1회 정도로 제한되고 병원비가 생기면 다른 항목을 줄여야 합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300만 원 구간에서는 항상 어디를 줄이지? 라는 고민이 따라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장 생활이 어렵지는 않지만 늘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돈을 쓰기 전에 가능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이게 몇 년 쌓이면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2. 500만 원 구간 여유가 아니라 선택권이 생긴다. 500만 원이 되면 단순히 2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병원비가 생겨도 다른 항목을 크게 줄이지 않아도 되고, 가족 모임에서 계산할 때 부담이 덜하고, 여행이나 취미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치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매번 결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게 은퇴 후 삶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500만 원 구간은 이 불안을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3. 핵심은 300과 500 사이의 구간.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월 500만 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올려야 삶이 달라지는가? 많은 재무 상담 사례를 보면 월 38만 420만 원 사이에서 체감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생활비 스트레스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300만 원 초반에 머물면 늘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즉 목표를 단순히 500으로 잡기보다 300에서 400을 넘기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320만 원 생활, 늘 계산하는 은퇴.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약간의 임대 수입으로 월 32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있고 자녀도 독립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치과 치료, 자동차 수리, 손주 용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여행을 미루고 외식을 줄였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기는 사는데 항상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어요.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여유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사례 2. 410만 원으로 올라가며 바뀐 생활. 비슷한 상황의 박 씨 부부는 은퇴 직전 5년 동안 연금 준비를 조금 더 했습니다. 퇴직금을 일부 연금화하고 소액 임대 수입을 추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41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차이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병원비가 나와도 계획을 크게 바꾸지 않았고, 취미 생활을 유지했고, 1년에 2번 여행을 다녔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느끼진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아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300에서 400을 넘기면 포기 빈도가 줄어듭니다. 사례 3 520만 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이 씨는 은퇴 후 월 5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형 상가 임대가 합쳐진 구조였습니다. 이 씨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결과적으로 이 씨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끔 지원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주는 심리적 안정은 상당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미안하지 않아서 편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너무 큰 숫자에 압도됩니다. 500은 있어야 한다는데. 나는 그 정도는 어렵겠는데. 하지만 핵심은 완벽한 금액이 아니라 위험 구간을 넘는 것입니다. 300 초반 항상 조정이 필요한 상태. 400 전후 안정감이 생기는 구간. 500 이상 선택권이 넓어지는 구간. 현실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300에서 400을 넘기는 준비. 이게 가장 효율적인 은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연금을 조금 더 늘리고 지출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은퇴 후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 작은 차이가 2030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닙니다. 돈의 구조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300과 500의 차이는 숫자 200이 아니라 불안과 안정, 계산과 선택, 포기와 유지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500을 만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00에서 멈추지 않도록 그 사이 구간을 넘기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크지 않은 하지만 결정적인 이 구간입니다. 왜 하필 이 구간에서 체감이 크게 달라질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 구조와 인간 심리 그리고 건강 데이터가 함께 작용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인간은 절대 금액보다 스트레스 인계점에서 반응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의 만족도가 소득에 비례해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올라가지만 기본 안정선을 넘으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됩니다. 은퇴 후에는 이 기본 안정선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소득이 줄어들어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 부족이라도 심리적 스트레스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통계적으로 은퇴 가구 지출의 약 2,530%는 변동비입니다. 의료비, 경조사비, 수리비 같은 항목이죠. 5월 300만 원 구조에서는 이 변동비가 발생할 때마다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반면 400만 원대 후반부터는 변동비를 흡수할 완충 구간이 생깁니다. 즉, 300 구간 사건이 생기면 생활이 흔들림, 40만 500 구간 사건이 생겨도 생활 유지 가능. 인간은 안정된 상황보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낍니다. 이 차이가 삶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2. 노후 지출의 1순위 변수는 건강비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식비도, 여행비도 아니라 의료비입니다. 여러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개인 의료비는 50대 대비 약 1.5배 이상 증가합니다. 70대에는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의료비의 특징입니다.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금액이 크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300만 원 생활 구조에서는 의료비가 발생하는 순간 소비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면 500만 원 구조에서는 의료비가 발생해도 다른 영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과 경제의 상호작용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예방의료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정기검진, 운동, 영양관리, 조기치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입니다. 반대로 여유가 없으면 병원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몇 년 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즉, 생활비 여유 예방, 건강관리 증가, 장기 의료비 감소, 삶의 질 유지. 이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3. 뇌과학적으로도 선택권이 스트레스를 줄인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택권이 없다고 느낄 때 크게 증가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이걸 하면 저걸 포기해야 한다 라는 구조입니다. 5월 300만 원 생활에서는 거의 모든 소비가 이 구조로 연결됩니다. 외식을 하면 여행을 줄여야 하고 병원비가 나오면 취미를 줄여야 합니다. 반면 400 후반 500 구간에서는 둘 다 유지 가능하다 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고 장기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돈의 차이가 아니라 결정 구조의 차이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4. 장수 리스크는 생각보다 길다. 현재 60세 은퇴 기준으로 보면 기대 수명은 90세 전후까지 열려 있습니다. 즉, 은퇴 이후 30년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간은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차이가 크게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월 100만 원 차이, 연 1200만 원, 20년이면 2억 4천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누적 금액이 아니라 삶의 경험 누적입니다. 여행을 몇 번 더 가느냐, 취미를 유지하느냐, 건강관리를 하느냐, 자녀에게 의존하느냐. 이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은퇴 생활비는 최소 생존 금액이 아니라 30년을 버틸 수 있는 안정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5. 현실적인 전략 목표를 한 번에 올리려 하지 말 것.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나는 500까지 못 가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 300 확보, 2단계 350 안정화, 3단계 400 돌파, 4단계 450 이상 확장. 특히 350에서 400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생활 안정감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연금 추가 납입, 소액 임대 수입, 파트타임 소득, 배당 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씩 올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은퇴 준비는 한 번의 큰 성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개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리해보면 300과 500의 차이는 단순한 소비 수준 차이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장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실제 데이터와 연구에서 400 전후 구간에서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본질은 얼마가 필요하냐 보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안정 구간에 들어가느냐 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숫자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불안 구간을 넘는 준비는 필요합니다. 은퇴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생각보다 결정적인 그 중간 구간에 있습니다.